이제 예방을 하고 안 하고가 아예 질병을 멈추게는 못하는데 생활습관 또 자기한테 맞는 어떤 좋은 뭐 음식이라든가 이제 보조제 이런 걸 잘 하시는 건데 그런 걸 하면은 30% 정도는 딜레이를 시키거든요. 10년 동안 그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에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나빠진 사람이 당연히 있지만은 일단 예방을 했기 때문에 위험은 줄어드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황반변성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나요? 나이가 들면서 황반변성이 아예 없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죠. 그렇지만 조금씩은, 그러니까 맞아요. 조금씩은 생긴다. 조금씩은 있는데 우리가 이 나이에 비해서 이제 건강하신 분은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면 나이 들면 뭐 생기는 거라면 뭐 자연스럽게 황반변성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딩을 나누죠. 1, 2, 3, 4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50대 중반이 가져야 되는 황반의 건강함이 있는데 네. 그거보다 나쁘거나 이러면서 그레이딩.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50대 중반에 1, 2단계하고 70대, 80대의 1, 2단계는 의미가 다르죠. 그렇겠네요. 70대는 20살이 더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때 1, 2단계가 있어도 어차피 이제 괜찮다. 10년을 버티시면 되는 거고 50대 1, 2단계는 좀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황반 검사는 꾸준히 건강검진마다 그래서 해야겠네요. 이제 교과서적으로 50세 이후가 되면 황반변성에 대한 검사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지금 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딱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황반변성 환자들은 그러면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안 좋으신 건가요? 제너럴 컨디션이 제너럴 컨디션 황반변성이 있으면은 그 황반변성의 위험 인자하고 그다음에 뭐 심장 또 치매 위험 인자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그 에그리게이션 같이 이렇게 상관관계 어소시에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잠깐만요. 그럼 고혈압증, 예를 들면 당뇨병이 있는 분이 제2형 당뇨병 이런 게 있는 분들이 황반변성의 가능성이 똑같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2형 당뇨병이 아주 심하면 이제 당뇨 완막증. 그렇죠. 당뇨병성 완막병증.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황반변성이 좀 빨리 매스킹이 되는데. 매스킹이 네, 돼요. 오히려 이제 보더라인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경계성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좀 리스크가 올라가죠. 전혀 몰랐어요. 사실은 눈 쪽은 눈 건강이 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당뇨병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근데 황반변성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도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부터 그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사실은 입력이 안 돼 있어갖고 정말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신경퇴행성 질환이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치매도 그렇고 이제 황반변성도 그렇고 이제 예방을 하고 안 하고가 아예 질병을 멈추게는 못하는데 질병이 나빠지는 속도를 이렇게 천천히 나빠지느냐 좀 빨리 나빠지느냐. 그러니까 이게 자연 경과가 이렇다고 하면 관리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관리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 또 자기한테 맞는 어떤 좋은 뭐 음식이라든가 이제 보조제 이런 걸 잘 하시는 건데 그런 걸 하면은 30% 정도는 딜레이를 시키거든요. 속도를요. 그럼 그 정도면 뭐 기대 수명까지, 평균 수명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30%라 하면 그게 이제 10년 동안 그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에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나빠진 사람이 당연히 있지만은 일단 예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랜 임상 경험으로 황반변성에 특별히 위험한 분들 어떤 분들인가요? 제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저는 심근경색증으로 돌아가신 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1등 흡연 2등 뭐 고혈압 치료 안 하신 분 3등 뭐 당뇨병 있는데 방만하신 분 뭐 이렇게 다른 분들께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고위험은 가족력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의 가족력은 오히려 뚜렷한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은 대부분 다 괜찮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돌발성 돌연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사회가 이제 갑자기 그 장수 사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또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아주 뭐 실명하지 않으면은 그냥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가족 간에 또 형제지간에 이렇게 추천받아 오시는 분 보면 상당히 이게 가족력하고 좀 굉장히 연관이 많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좀 황반변성이 있는 분은 좀 더 일찍부터 어텐션을 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시력이 약간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좀 일찍부터 눈의 건강을 위해서 안과를 방문해서 검진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는 유전력이고 두 번째는 뭐 어떤 그다음 건가요? 생활 습관이죠. 생활 습관. 생활 습관이 생활 습관 중요하죠. 중에서도 뭐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제 눈을 좀 혹사하거나 밝은 데서 좀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지금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눈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안경을 안 끼고 야외 활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운전할 때도 제가 이제 간혹 그 왼쪽에 좀 심하신 분이 있어요. 백내장도 그렇고 황반변성도.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운전을 좀 오래.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등산이라든가 이런 등산도 이상하게 한쪽에만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태양에 노출되는, 그러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선글라스나 이런 거 없이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는 것도.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는 거가 저 이거 좀 변색 안 좋다. 렌즈예요. 근데 색깔은 중요하지 않. 이게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중요하죠. 근데 가시광선은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자외선인데 자외선은 그냥 색깔이 없는 보안경만 껴도 아, 그런가요? 예 대부분 차단이 됩니다. 첫 번째 유전적, 약간 뭐라 그럴까, 가족력. 두 번째는 생활 습관 중에 특히 햇빛 노출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황반변성에? 음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음식. 근데 사실 음식은 뭐 심장병이나 또 뇌질환 이런 거에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지방 또 특히 또 우리가 소위 그 나쁜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창 먹지 말라고 썼는데, 이게 뭐 특정 음식을 지정해서 그렇지만, 뭐 지나치게 그 지방이 높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군요. 예. 자연스럽게 위험한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족력, 그 다음에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거, 그 다음에 식습관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 밖에 흡연이나 이런 것들도 만성질환도 영향이 있겠죠? 흡연은 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흡연은 굉장히 중요한 위험 인자고요. 간접 흡연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비만하고 근육량이죠. 근육량은 안 끼는 데가 없네요. 근육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과마저 낄 줄 몰랐는데, 안과 질환. 우리나라가 또 그런 연구가 많아요. 우리나라 인구를 건강보험 자료들이 많잖아요. 심평원 자료하고. 그래서 매칭을 해보면은 BMI하고 시력하고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그럼 BMI도 23 이하로 근육량을 충분히 있는 분들은 BMI가 가끔 넘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근육을 많이 키우고 그러면 근육량이 중요하죠. 비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네요. 네. 근육량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체중을 유지한다. 이게 그렇죠. 좋은 게 아닙니다. BMI가 낮더라도 오히려 내장 지방이 많거나 네. 근육이 빠져갖고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노인에서는 근육량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체지방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체중이 빠져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노인들은 오히려 체중 근육을 키우는데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오늘 황반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고 많이 배웠고요. 근데 정말로 똑같네요.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몸을 관리한다는 건 눈이라고 다르지 않고 잘 관리해서 눈을 오랫동안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흡연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틀린 얘기가 안과에서도 전혀 아니었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40, 50대다 그래도 내가 뭔가 자각 증상이라는 게 있으면, 예를 들면, 심혈관 질환이라면, 약간의 통증이 있다든지, 황반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안과 수업을 들었을 때,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뇌의 구조적 문제를 안과에서 찾는 거 할 때 되게 신기했었는데, 네. 근데 혹시 황반 관련된 또는 망막 관련된 거를 본인이 이걸 느꼈다 그러면 빨리 원장님한테 와라 이런 건 혹시 없을까요? 한쪽씩 가리는 거에서 이제 차이가 느껴지는 경우는 그 증상이 이 비대칭적으로 한쪽에만 왔을 때 이제 차이를 느낄 것 같고요. 서서히 양쪽 다 진행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못 느끼겠죠. 그냥 계속 똑같이 그냥 매일매일 유지된다고 약간 생각하는 서서히 되면은 이게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이전의 자기 모습하고 비교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은 잘 보는데 자기가 잘 못 본다. 그럼 이제 잘 못 보는 거죠. 이제 황반변성은
놀랍게도 한쪽이 중심 시력이 아까 황반이 이제 중심 시력인데 거기가 그 손상을 받으면은 시력이 글씨를 못 보는 시력까지도 시력이 떨어지거든요. 글씨를 못 본다는 게 제가 사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글씨가 전혀 안 보이지 않나요? 글씨가 이 작은 글씨가 안 보이죠. 작은 글씨. 예, 작은 글씨가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고. 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돼도 뇌에서는 어차피 양쪽의 눈의 신호를 이렇게 보고 또 주변은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변으로는 우리가 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는데 주변은 또 괜찮으니까 그냥 일상생활 잘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검사를 해보면 이게 한두 달 된 게 아니고 적어도 수개월은 지난 그런 상태인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오는 환자들은 생각보다는 오래 이걸 유지했는데 모르고 오시는 분도 모르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망막 변성 되면 그 안에 있는 콘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들이 사멸한 건가요? 죽은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부에도 이게 다치면 흉터가 지면서 망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는 그래도 이렇게 상처가 아물면은 끝인데 뭐 약간 이제 이렇게 섬유 모세포 때문에 흉하긴 하겠지만 반들반들해지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망막은 신경세포가 세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연결이 있어서 커넥션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신경망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상을 받고 이렇게 흉터가 지면은 그 부분은 그냥 암점이 되죠. 암점. 그러면 그 네트워크에 있는데 갑자기 섬유모세포, 저희가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 같은 애들이 와서 어떻게 죽은 세포가 염증이 됐든 뭐가 됐든 걔네들을 대치하는 바람에 네트워크가 깨져서 그러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각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맹점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 소설 속에서 많이 쓰인 단어인 맹점, 즉 안 보이는 점이 되는 거군요.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 맹점은 이제 블라인드 스팟이니까 보통 피지올로지컬한 생리적인 걸 얘기하고요. 암점이라고. 암점. 보통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겠네요. 이게 이제 그게 확산되는 걸 막는 치료를 해주셔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래서 초기에 약간 염증 반응 또 뭐 나쁜 혈관의 반응, 출혈이 미세하게 있을 때 시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그런 거를 이렇게 해소시키면은 손상이 좀 커지기 전에 딱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단계가 좀 지나서 흉터가 더 커지면은 이제 다 회복도 안 되고 어차피 여기 이제 피부도 마찬가지. 피부도 붓고 그랬을 때 잘 치료하면은 흉터 없이 매끄러운 피부가 되는데 거기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흉터가 지고 나면 그때는 끝난 거죠. 빨리 찾아오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뭔가 그렇죠. 원장님 빨리빨리 찾아오는 게 시력이 떨어졌을 때는 좀 빨리 해서 이게 최근에 그런 거면은 이제 빨리 치료하고 또 최근에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방적으로 개발하거나 진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저는 이제 예전에 수술을 망막세포종이라고 레티노블라스토마라는 그 암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한테 보내오면 검사하는 일을 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티나, 즉 망막이죠. 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공부를 했지만 사실 이렇게 오늘 원장님한테 좀 자세하게 얘기 들으니까 또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이 돼가고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거를 이제 바람에 부는 낙엽도 조심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오늘 굉장히 좋은 걸 배웠고 많은 이거 영상 보시는 분도 눈 관리 위해서 이게 좀 제때제때 잘 검진도 받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유튜브라든가 또 이런 사회 활동을 많이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거 보면서 그 어떤 법의학적인 지식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되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유 교수님의 어떤 삶과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진지하고 또 이렇게 본받을 만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활동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어떤 목적이라든가 뭐 사명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제가 뭐 책 낸 거랑 또 유튜브 하는 거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했는데 마음속으로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뭐 잘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분들을 월요일 금요일마다 만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의사니까 이제 이분이 조금 이랬으면 어땠을까? 건강, 우리 의사 입장에서 담배를 안 피셨으면 어땠을까? 또 조금 더 좀 마음을 잘 다스리셨으면 어땠을까? 그건 가해자, 피해자 모두 들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끔은 삶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냥 우리 맨 끝에 만나는 도착지는 똑같잖아요. 죽음이죠. 네, 네.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다른 분들이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떤 분들이 이제 아는 분들이 유튜브를 좀 해봐라 라고 이게 강력하게 권고하셔서 저는 사실은 아무도 안 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너무나 무겁기도 하고 또 제가 유명인도 아닌데 누가 들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뭐 좋게 봐주신 분들, 우리 유영곤 원장님처럼 좋게 봐주신 분들이 꽤 있으셔갖고 단기간에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셔갖고 제가 이제 황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이죠. 가끔 이제 길에서 알아보신 분도 있어갖고요. 조심해야겠네요. 인생 조심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법의학자하고 인터뷰를 한다. 그래서 네. 챗 GPT한테 어떤 질문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챗 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죽은 다음에 사람이 죽게 되면은 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사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크게 이제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되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돌아가신 거를 병원에서 돌아가시거나 집에서 돌아가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장에 모시게 되면 장례식장에 가면 냉장 보관을 하게 됩니다. 보관을 하게 되면 시신이 생화학적 변화가 늦춰져요. 똑같은 게 이제 우리 냉장고에 뭐 음식물 넣어놓으면 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듯이 그래서 큰 변화는 없는데 다만 좀 더 미세하게 보면 세포가 붕괴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오토페이지, 자가붕괴라고 부르는 세포가 자가붕괴가 되는데 몸 안에 그 세포 안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핵이 있고 리소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소좀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그 리소좀에 들어있는 효소들이 그대로 나오면서 소화가 되는 것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몸 안에 있는 세균들이 냉장고일 때는 못 올라오지만 이제 몸에 퍼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부패거든요. 그게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눈이 어떻게 되느냐? 저도 정말 궁금한데 왜냐하면 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게 챗 GPT는 눈을 보고 사망 시간을 추정한다는 거예요. 눈에 그거는 이제 눈 바깥쪽에 백탁 현상이 일어납니다. 백탁 현상이 일어나면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로 넓게 브로드하게 볼 수 있고요. 그거는 근데 이제 굉장히 브로드하네요. 브로드해서 전혀 이제 그냥 시간의 범위. 왜냐하면 그걸 넘어서면 또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백탁 현상만 있고 세포학적으로는 눈은 한 번도 그 눈 바깥쪽은 백탁 현상은 잘 알려져 있지만 지금 방금 얘기하셨는데 이거 나중에 연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저희 직업병이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눈은 당연히 수축이 되거든요. 부패가 되면 그 안에 그 에퀴어스 휴머가 나가면서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부패된 것을 보면 눈을 딱 열고 한참 찾아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작아지는군요. 훨씬 작아져요. 지금 우리 여기 저희 눈에도 암이 걸려서 이 눈을 이렇게 적출하는 수술하면 제가 옛날에 검사 많이 했거든요. 병리 전문이라. 근데 그때 눈이 생각보다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안쪽이 크잖아요. 근데 이게 쪼그라들면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크기가 작아지는 거를 저희 자주 봐요. 요즘에 고독사가 많잖아요. 고독사가 많으면 저희가 이제 눈에서 부패가 돼서 눈을 꼭 찾아요. 혹시 뭐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니까 안구를 꼭 찾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수축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안과와 저희와의 접점이라면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하면 검사가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다 죽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서 산 염기도 완전히 흐트러지고 그래서 혈액으로는 약동물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하는 검사는 다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검사가 여기 에이큐어스 휴머에서 그걸 뽑아서 저희가 검사를 하면 그건 꽤 오랫동안 일정한 몸을 수준을, 예. 포타슘만 좀 높아지고요. 나머지 뭐라 그럴까요? 유리아 나이트로젠이라든지 크레아티닌, 흔히 신장 질환의 지표로 쓸 수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에이큐어스 휴머가 상당수 잘 반영해줘요. 그래서 안과에서 그걸 검사하시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눈을 저희가 찔러서 다들 끔찍해 하실 텐데 네. 안에서 에이큐어스 휴머를 좀 빼거든요. 네. 그걸 검사합니다. 이거 눈이 중요하네요.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저희가 눈을 보고 그 에이큐어스 휴머를 뽑지 않으면 약간 꺼림칙해요. 혈액으로는 물론 약동물은 문제가 없는데 질병으로 돌아가시면 저희가 좀 상태를 알고 싶잖아요. 어떤 상태인지. 그럴 때 이제 눈 안방수가 되게 중요하죠. 눈의 유리체액이. 눈이 살아서도 중요하지만은 돌아가신 다음에도 중요하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보배학자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눈이 우리 몸의 상태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리고 망막과 황반, 특히 황반 변성에 대해서 우리 유성훈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이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눈 건강을 꾸준히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유성훈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종종 찾아주셔서 좋은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또 유영공 원장님이랑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